6개의 숫자 111, 223을 일렬로 나열할 때 1이 2개만 이웃하고 싶다. 1이 2개만 이웃하는 걸 세는 게 더 힘들어. 왜냐면 1이 이웃하고 나면 좌우에 1이 없다 막 이딴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럼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센 다음에 1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세기 쉽잖아. 맨날 세던 거. 1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세기 쉽잖아. 맨날 세던 거. 그럼 되겠네? 자, 모든 경우의 수는 6팩, 3팩, 2팩, 60개야. 그지? 첫 번째, 1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먼저 나열해. 2, 2, 3. 그게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리고 여기에 1을 나눠서 쓰면 되지? 어떻게 처리하면 돼? 4P3 맞아? 4C3 1이니까 그지? 그러면 12가지. 두 번째 1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세. 그럼 얘는 1을 한 덩어리를 보면 되잖아? 그럼 4팩 2팩 그러니까 12가지. 따라서 답은 60에서 12 곱하기 2를 빼면 된다. 그럼 36이지. 이렇게 세는 이유는 이게 더 쉽기 때문이야. 그냥 더 쉬운 방법을 찾아서 세는 거야. 알았어? 근데 이런 데 고집 부리는 놈도 있거든. 직접 세면 안 돼요? 뭐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 이해하겠어? 왜 그러면 안 돼? 시험 봐야 되잖아 우리는. 알았어? 내가 무슨 수학과 교수냐? 최대한 답이 빨리 나오는 방식을 찾아가지고 답 빨리 내야 될 거 아니야. 자, 8번 A, B, B, C, D, D의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는 맨 앞에 오지 않고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한 조건이 2개 있어가지고 분할이 좀 짜증나게 되는 상황인데 맞아? 그냥 이렇게 하자고. A가 맨 앞에 오지 않는 경우를 다 세. 거기에서 B가 이웃하는 거를 빼. 그리고 D가 이웃하는 것도 빼. 그리고 B와 D가 모두 이웃하는 거를 다시 더해야겠지. 2번 빼줬으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순서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첫 번째 A가 맨 앞에 오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A가 맨 앞에 오지 않는다는 건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6팩, 2팩, 2팩일 거거든. A를 맨 앞으로 고정하면 5팩, 2팩, 2팩이야. 이걸 빼면 150개가 나와. 그럼 150개가 이제 베이스인 거야.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걸 뺄 거야. 뭐 B나 D가 이웃한 걸 뺄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A가 맨 앞에 없고 B가 이웃하는 걸 세보자. 오케이? 그러면 위에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세면 돼. A가 맨 앞에 없다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그냥 일단 대충 세. B가 이웃하는 것만 세라고. 그럼 뭐가 나와? 5팩, 2팩, 2팩이 나오지. 이 중에서 A가 맨 앞에 있는 걸 빼. 그럼 뭐가 나와? 5팩, 2팩, 2팩이 아닌 것 같은데? B가 이웃이니까 B를 한 덩어리로 봐야지. 그럼 5팩, 2팩이야. 여기서 A가 맨 앞에 있다면 4팩, 2팩이겠지. 이해됐지? 아까 동일한 방식이니까. 그러면 얼마야? 48? 계산해라, 이 새끼들아. 그냥 계산해주면 끄덕끄덕 하지 말고 니네 대각이 더 빨리 돌아야지.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맨 앞에 없고 D가 이웃하는 거를 셀 필요 있어? 똑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안 세도 돼. 그럼 세 번째 똑같이 A가 맨 앞에 없고 B, D가 둘 다 이웃하는 거. B와 D가 이웃한다는 게 아니야. B는 B끼리 이웃하고 D는 D끼리 이웃하고 그럼 B하고 D를 한 덩어리로 볼 거 아니야? 그럼 기본적으로 4팩이야. 여기서 A가 맨 앞에 있는 3팩을 빼면 돼. 이해됐지? 그럼 18이야.
그래서 150에서 48을 2개 빼고 18을 더하면 답이야.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가 의 문제일 뿐이야. 넘어간다. 크기가 같은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 크기가 서로 다른 파란 공 3개. 이게 지금 보면 이 말하고 싶은 거야. 같은 크기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크기가 서로 다른 파란 공 3개, 파란 공은 구분이 된다는 얘기지. 흰 공끼리는 구분이 안 되고 검은 공끼리도 구분이 안 되지만 파란 공끼리는 구분이 돼요. 그냥 이런 말이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맨 왼쪽에 흰 공이 이미 온다고 했는데 뭘 놔도 상관없어. 어차피 구분이 안 되거든. 맨 오른쪽에 파란 공이 온다고 했는데 얘는 뭘 놔도 상관이 없지 않아. 왜냐면 구분이 되거든. 이 주의해야겠지? 그러면 흰 공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가지야. 하지만 파란 공은 3가지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요 사이에 뭘 넣어야 돼? 몇 개의 공?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파란 공 2개를 넣어야 되는데 얘 또 주의해야 돼. 얘는 구분이 되거든? 그러면 뭐라고 써야겠어? 총 8개인데 구분이 안 되는 애가 2팩, 4팩 이렇게 있다. 이해됐어? 계산하면 2520이 나와요. 넘어가 되겠니? 넘어간다. 12번 정삼각형 모양 연결된 도로망 위에 한 지점에 로봇 A가 있다. 6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6만큼 움직여서 B가 된다.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오씨 4만큼 움직이면 B가 되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시작이야. 얘는 6이 됐잖아. 맞아? 무슨 말이야? 거리 2를 어떻게 버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거리 2를 버리고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버리면 1밖에 못 버렸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런 식으로 버리면 2를 버리게 되는 거지. 혹은 이런 식으로 버려도 2를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가 4개를 베이스로 하는데 4를 포기하면 2, 3, 5, 6을 선택해서 버릴 수 있다는 거지. 혹은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안 되냐? 왔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돼 있냐? 그런 말 없지? 이렇게 버릴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버릴 때는 한 번만 1은 선택하면 2를 버리게 되는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케이스를 써보자. 제일 쉬운 게 이거야. 1, 4, 4, 4, 4, 4. 선생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 가지?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걸 얘기했잖아. 그치? 이런 거 뭘 얘기할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버릴 수도 있지. 그지? 이것도 4, 5 마찬가지로 좀 쉬우니까 먼저 볼게. 그러면 이런 거는 2, 5, 4, 4, 4, 4라든지 혹은 3, 6, 4, 4, 4, 4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 맞니 안 맞니? 그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거 있지. 이런 건 35, 35, 44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 이거 말고 있니?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없습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다만 이거의 순서를 섞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6가지죠. 6팩, 5팩. 얘는요 6팩, 4팩이죠. 그죠? 그럼 30까지. 얘는 6팩, 4팩이니까 30까지. 얘는 6팩, 2팩, 2팩, 2팩이야? 90까지네. 그럼 다 더하면 얼마? 156까지다. 됐냐? 되겠지? 이거 봐봐. 숫자 이렇게 준 거는 이렇게 잘 쓰라고 준 거야. 사실 이거 안 줘도 되지 않겠냐?
안 주면 문제 성립하지, 안 줘도. 근데 니네가 이걸 분할을 할 때 어떻게 버리는지를 글로 쓰기가 힘들 것 같아서 도움을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알았니? 자, 8번 볼게. A1부터 AA까지 공집합이 아닌 부분적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짝수니까 공집합은 아니니까 8C 0은 안 되겠지. 8C 되잖아. 8C 4 되지. 8C 6 되지. 8C 8 되지. 맞아. 그럼 얘는 이항계수의 성질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 그냥 8C 0이 있다고 치는 거야. 그럼 얘가 2의 8-1제곱 될 거 아니야. 이해되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얘잖아. 얘는 얼마다? 127이다. 이항계수 성질 다 외웠지? 8C 0부터 88까지 다 더하면 2의 8제곱이고 이거를 홀수 번째 조합만 더하든 짝수 번째 조합만 더하든 절반을 더하게 되면 얼마다? 그거의 절반이고. 맞잖아. 여기 나와 있는 거 별것도 아니야. 됐니? 자, 9번 볼게.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뭐라고 써있니, 원아? 2의 19제곱 아니고? 그지? 2의 19제곱은 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지? 여긴 뭐라고 써 있지? 뭐라고 써 있어? 왜 2야? 원래 이게 0이어야 되지. 4C 0부터 스타트를 끊고 40C 40으로 끝나면 0이어야 되지. 이것도 이항계수 성질이 있는 거잖아. 얘가 0이다. 뿔맛 부 진동시켜 가면서 더하면 다 0이다.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지? 얘는 문제가 뭐냐면 요 앞에 40C 0이 없어 보이고 요 뒤에 40C 40 마이너스 40C 40이겠지? 이게 없어 보여 지금. 그지? 그렇다. 이렇게 다 들어갔을 때가 얼마냐면 야 근데 이러면 안 맞지 않냐? 40C 0이고 40C 0에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그러네요. 네. 왜냐면 이게 부호도 바꿔놨네 지금. 그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C 0이고 마이너스 40C 40이야 이제 이게 0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0이니까 나머지 이 두 개를 넘기면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2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n제곱 그러니까 얘는 18이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P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이거 똑같은 건데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세볼까? 숫자로 이렇게 초딩처럼 여기 1이고 1이고 여기 2지 여기 1이고 여기 3이고 여기 1이고 여기 3이지 맞아? 네. 여기 1이고 여기 4야 여기 1이고 여기 4고 여긴 6이겠지 여기 1이고 여기 5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겠지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이니까 다시 5고 여기 1이고 1이야 이 짓 왜 하냐면 이거 뭐야? 이항계수야 11 121 1331 14641 1510 15일 그러니까 요렇게 쪼개서 보면 얘가 소위 말하는 무엇이 된다? 파스칼이 삼각형이 된다. 그러면 이항계수가 곧 뭐냐면 경우의 수야.
여기 도착하는 경우의 수 1, 1, 여기 2, 여기 1, 3, 3, 1. 무슨 말인지 알아? 1, 4, 6, 4, 1.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는 5, 10, 15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여기에 도착하면 선택지가 없어. 일로 가야 돼. 여기에 도착해도 일로 가야 돼. 여기에 도착해도 일로 가야 되고 여기 도착해도 일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다 더하면 답이야. 답은 얼마다? 30이다. 아니, 사배법칙을 이용한 최단거리 계산에서 나온 숫자들이 사실 이항계수였다는 거지. 이해하겠어? 별 생각이 없으면 잘 모를 수도 있었지만 이제 알아야 된다. 알았어? 넘어간다. 1번 세 개의 숫자 2, 3,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택한 후, 이게 지금 소수라서 이 숫자를 마음껏 택해서 곱해도 어차피 똑같은 숫자는 안 나와. 맞아? 그럼 서로 다른 3개 중 중복을 합해서 5개를 선택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3H5야. 그럼 7C2지? 그럼 21이잖아. 이게 뭐냐면 이 A의 원소의 개수야. NA가 21. 그러니까 답은 2의 21제곱. 이해됐지? 똑같은 게 안 나오니까. 됐니? 근데 만약에 얘가 소수가 아니라면 이런 풀이를 할 수가 없어. 얘들이 소수여가지고 어떻게 곱해도 안 나오니까. 막 4가 섞여 있다라고 하면 이제 2를 2개 곱한 거랑 4를 1개 곱한 게 똑같아 버리잖아. 그치? 그 다음에 3번은 얘를 X개라고 하자. 얘를 Y개라고 하고 얘를 Z개라고 하자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 이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일 때 한번 풀고 3일 때 한번 풀고 2일 때 한번 풀고 1일 때 한번 풀면 돼. 0일 때는 풀 필요가 없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얘를 조금 더 센스 있게 처리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중복조합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가 보통은 등호인데 이렇게 등호를 포함한 부등호가 나올 때가 있거든. 이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오메가는 4 이렇게 강제로 이제 선생님이 이걸 더미 베리어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데 얘가 뭐냐면 얘가 4일 때는 얘가 0인 거야. 얘가 3일 때는 얘가 1인 거야. 얘가 2일 때는 얘가 2인 거고 얘가 1일 때는 얘가 3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어차피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0일 때는 사실 얘가 4겠지. 이렇게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좋은 점은 이거야. 그냥 4H사라고 풀면 되네? 라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X가 4일 때 한번 빼야 돼. X는 4가 불가능하니까 4, 0, 0, 0, 0 얘기하는 거야. Y가 4일 때 한번 빼야 돼. 그 다음에 Z가 4일 때 한번 빼야 돼. 마지막 오메가가 4일 때 빼야 돼. 왜냐면 중복조합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3개 되거든. 그래서 4를 빼면 돼. 이해하겠니? 그래서 35-4 해서 답은 31이다. 이거 괜찮지 않니?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걸 각각을 풀면 약간의 귀찮음이 있지만 이거 훨씬 덜 귀찮다고. 이해하겠지? 얘는 X가 4, Y가 4, Z가 4, 오메가가 4. 이렇게 4가지 케이스를 뺀 거야. 자, 다음 5번 볼게. 똑같은 6개의 공을 3개의 주머니 ABC에 넣을 때 다음 세 조건을 각각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차례대로 PQR이라고 하자. 그냥 순차적으로 풀면 되지 뭐. 1번 조건, 모든 주머니에는 적어도 1개의 공이 들어있다. 어떻게 풀면 되니? 어차피 똑같은 공이니까 각 주머니에 공 하나씩 준 다음에 중복조합 쓰면 되지.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중복조합은 선택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야.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디폴트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3개를 줘버렸으니까 공 3개밖에 안 남았지? 그럼 ABC 중에 이 3개 중에 중복을 이렇게 3번밖에 택하지 못해. 그럼 얘는 52니까 10이겠지. Q.
얘는 공이 들어있지 않은 주머니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주머니가 존재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야. 말이 달라. 그래서 언어 능력이 좀 좀 부족한 아이들은 수학 풀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공이 들어있지 않은 주머니가 꼭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있어도 된다라고 말이 달라. 그러니까 얘를 3H6으로 풀면 안 돼. 여기서 P를 빼야 돼. 모든 공이 채워져 있는 건 이미 셌잖아, 우리가. 모든 공이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저거는. 알겠어? 3H6은 8C2인가? 여기서 10 빼면 되는 거지. 8C는 얼만데? 28? 그럼 18이네. 자, 마지막 3번. R 때문에 문제를 냈겠지, 사실은. 한 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 개 딱 들어간 주머니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중복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문제를 못 풀어야 돼. 아니, 그러지 마. 사실 중복적으로 안 써도 사실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를 먼저 적어. 됐어? 얘가 한 개의 주머니가 하나 존재라고 했으니까 하나일 수 있고 두 개일 수 있잖아. 세 개일 순 없지. 그지? 하나라고 하면 1, 0, 5가 가능하지. 맞잖아. 하나인 주머니가 있는 거니까. 괜찮니? 아직 주머니에 공을 넣은 것은 아니야. 그냥 A 주머니에 1개, B 주머니에 0개, C 주머니에 5개 이렇게 지정을 했을 뿐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1개, 0개, 5개를 공을 쪼갰을 뿐이고 얘를 주머니에 지금 넣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3팩토리얼로 써야 돼. 이해하겠니? 그 다음에 한 개, 4개도 되겠네? 그지?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돼? 3팩, 2팩으로 처리하면 되지. 세 가지. 1, 2이 숫자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1개, 2개, 3개 되겠네? 얘는 다시 3팩이겠지? 6가지. 그래서 몇 가지야? 15가지. 그럼 구하라는 게 10-18 더하기 15. 답은 7이겠지? 저거 3개 말고 없잖아. 그러니까 중복잡을 안 배운 애들도 이런 문제를 푼다고. 이렇게 안 풀어요. ABC 주머니 써놓고 몇 개 쓰면 다 풉니다. 알겠어? 네. 9번. 아이씨. 밥이 개빨리 왔어. 왜지? 왜야? 난 선생님들 밥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항상 도착 시간을 주의해서 시키는데 난 딱 1시쯤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꼭 그래서 일부러 막 알뜰 배달 이런 거 시키거든. 좀 빙빙 돌다 오라고. 근데 쿠팡이츠가 예정된 시간보다 23분 빨리 도착했어요. 나 칭찬해줘, 잘했지 이러고 있으면 아씨. 얘는 케이스 나누면 돼요. 이게 등호가 없으면 존나 쉽잖아. 등호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한 개죠. 5씨 5니까. 그죠? 네.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4개로 나눌게요. 몇 가지? 한 가지. 두 번째. 여기가 이번엔 등호인 걸 하면 되지 뭐. 이렇다라고 하면 F1과 F2는 같은 값인데 이게 1일 때는 F2, 3, 4, 5가 F3, 4, 5가 3개를 선택할 수 있거든. 4시 3이야. 근데 이게 2일 때는 선택지가 없어. 하나야. 그럼 5개겠지? 마찬가지야. F1, F2, F3, F4, F5 이렇다라고 하면 똑같이 5개겠지? 대칭 구조니까. 네 번째 F1, F2, F3, F4, F5 이러면 그냥 5C3이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분할만 잘하면 된다. 11번.
x 플러스 x분의 1의 2n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k제곱의 계수 ak를 수직선이 나타낸다. 어차피 물어보는 게 2, 6, 4, 3개인데 이걸 k에 대해서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A2를 먼저 써보자. A2를 써본다고 하면 x의 제곱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와 얘의 특징은 서로 무슨 관계? 역수관계. x의 제곱이 나온다는 건 x가 x분의 1보다 그냥 한 개 더 많다는 말이야. 전체 개수가 몇 개인데? 2n개. 둘이 똑같으면 n개씩이지. 그러면 x가 한 개 더 많으려면 x가 n 플러스 1개야. x분의 1은 n-1개야. 그러니까 사실상 A2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n c n-1이라고 볼 수 있어. 얘 n-1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같은 이유로 A6는 뭐가 되겠니? 이거 네가 말해봐. n-3 아니야? 3개 적으면 되니까 A4는 2nc n-2겠지. 그냥 그렇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 얘가 이제 중점이라는 얘기니까 2 곱하기 2n c n-2 이게 2n c n-1 더하기 2n c n-3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거를 순열로 바꿔야 문제를 풀겠죠. 첫 번째 거는 2 곱하기 2n 팩토리얼 그리고 n-2 팩토리얼 2n 플러스 2 팩토리얼, 그제? 그리고 2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 그리고 2n 팩토리얼 n-3 팩토리얼 n 플러스 3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죠. 어차피 얘는 다 약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분모를 정리하는데 n 플러스 3 n-1 제일 큰 게 얘고 제일 큰 게 얘라서 사실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보면 최소 공배수가 n-1 팩토리얼 곱하기 n 플러스 3 팩토리얼이에요. 이거를 양변에 곱할게요. 알겠죠? 네, 약분한다고 하면 왼쪽에 뭐 남지? 2 곱하기 n-1 n 플러스 3이 남지? 그지? 네, 여기는 뭐 남지? n 플러스 2의 제곱이 남나? 아니 n 플러스 3 n 플러스 2 이게 남겠죠? 네. 그리고 얘는 n-1 n-2 이게 남겠지? 됐니? 정리해보면 사실 2차항 다 날라가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 4n 마이너스 6 맞아? 그 다음 6n이고 12n 6n이니까 6n 6 2 8인가? 뭐가 숫자가 부호가 틀렸다? 뭐가 틀렸냐? 왜 틀리지? 전개를 잘못했나? 아 여기 잘못 썼냐? 얘는 10n이구나. 그래서 10n이고 마이너스 6n 4n인데 여기가 2n이라고? 10n 3n 6n 아 나 왜 거듭적으로 하고 있냐? 5n하고 3n 2n이지? 맛이 같구나. 이렇게 이게 n이 7이다 그런 거 할 수 있지. 넘어가겠다. 1이 적힌 카드 3장과 2가 적힌 카드 5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를 각각 적어도 한 장 이용하고 1이 적힌 카드 길이는 이웃하지 않도록 할 때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럽게 쓸고 하셔. 적어도 한 장 이용한다. 그리고 1이 적힌 카드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할은 1의 개수로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1이 한 개만 사용됐을 때, 두 번째 1이 두 개만 사용됐을 때, 세 번째 1이 세 개 모두 사용됐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할할 수 있어요. 맞아?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니까 2가 적힌 카드를 다 쓴다는 말이 없잖아 지금. 이렇게 하려고 1이 한 개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어딘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1의 왼쪽에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1의 오른쪽에 숫자를 넣을 수도 있지. 이때 놓는 숫자는 2야 2.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를 놓을 건데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2를 계속 놓아도 있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여기와 여기를 서로 다른 두 위치를 5개 이하로 선택한다 라고 볼 수 있어. 괜찮니? 맞아? 그러니까 왼쪽에 x개 오른쪽에 y개라고 하면 x 더하기 y가 5 이하라고. 이거 아까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지 내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다. 그러니까 3h5라고 처리할 수 있어. 이해됐어? 일부러 변수 하나 늘려가지고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꿨다고. 그지? 그런데 2를 아예 안 써도 되나? 더미 때문에 아니 아예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2 적어도 하나 써야 된다고 돼있어? 아 2까지 포함이구나. 그러면 2를 안 쓴 경우는 안 되니까 그거 하나 빼면 되겠네. 그지? 예. 얼마예요? 20가지? 그죠? 예. 1이 두 개만 사용됐다라고 하면 1이 있고 1이 있는데 어차피 이 사이는 2를 박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2가 올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여기, 여기 총 3군데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서로 다른 세 위치를 몇 개 이하로 선택? 4개 이하로. 왜냐면 이 하나를 이미 사용했죠. 무슨 말 이해되죠? 서로 다른 3개의 위치를 4개 이하로 선택하는 거야. 그럼 원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 이하다 이건데 더미 하나 만들어가지고 4h4로 처리할 수 있죠. 얘는 그냥 4h4 그대로 써도 됩니다. 2가 하나 사용됐기 때문에. 이해됐죠? 7C3이니까 35. 다음 1이 3개다. 그러면 1 이미 있고 여기 2 박아야 돼요. 그럼 위치가 하나, 둘, 셋, 4개죠. 서로 다른 4 위치를 3개 이하로 선택입니다. 그지? 그러면 5H3이라고 볼 수 있네. 그럼 7C3인가? 그럼 35. 그래서 얘 3개 더하면 되겠네. 답은 90인가요? 됐나? 자, 2번 볼게요. 똑같은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크지 않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어 세 주사위의 눈의 수가 4, 2, 1일 때는 1, 2, 4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지롱 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순서는 내가 정한다. 니는 첫 뽑기만 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숫자의 선택지가 있지. 135. 그러니까 케이스는 첫 번째 어쩌고 저쩌고 1, 두 번째 어쩌고 저쩌고 3, 세 번째
어쩌고 저쩌고 5 이거만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111밖에 안 되죠. 왜냐면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왼쪽은 1 이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왼쪽은 3 이하를 선택할 수 있죠. 3 이하의 수는 몇 개예요? 1, 2, 3 세 가지죠.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합해서 2개 선택하는 겁니다. 3H이죠. 맞죠? 네, 4C니까 6가지. 얘는 5 이하죠.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 중복을 합하여 2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6C죠. 15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20이다. 순서는 내가 정할 테니 너네 뽑기만 해.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알았죠? 다음. 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여기는 이렇게 고치면 되지 않냐? 괜찮니? 근데 우리는 이미 중복접이 익숙해졌어 이제. 그러니까 중복접을 안 배웠으면 자연수가 더 편해. 칸막이 써가지고. 근데 중복접을 배웠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디폴트거든. 근데 얘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줘 그냥. 그러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은 6 이하다. 이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해도 문제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문제가 되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오메가는 6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4H6입니다. 그럼 9C3이죠. 개 쉽네요. 이해되시겠나? 더 질문할 거 있어? 이어서 풀자.